네, 개장전 오프닝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변동이 있는 종목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합니다. 자, 오늘은 상향 조정된 종목보다는 하향 조정된 종목이 훨씬 더 많았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CJ대한통운, 현대제철, 그리고 오랜만에 SKIE 테크놀로지, 그리고 유지된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가 어제 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언급이 나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세아베스틸지주, LG화학과 나노신소재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네이버, 아무래도 많은 내용들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후속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유지한 곳도 있고, 그리고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곳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유지한 걸로 뽑아왔는데요. 유한타증권입니다. 매수 의견 유지, 45만 원의 가격을 유지한다고 얘기하면서 제목은 과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포시마크 인수와 관련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두 자릿대 상승률을 보여준 포시마크가 되겠습니다. 인수금액이 지분 100%, 주당 17.9달러에 인수를 하는 거고, 종가 기준으로 프리미엄 15% 붙여서 산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비싼 인수는 아니다라는 게 이 리포트의 의견인데, 또 비싸다고 얘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미국의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약 800억 달러 규모가 됩니다. 2025년까지 연평균 20%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당근마켓하고는 다르게 거래 수수료가 20%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출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하고 전략 보고 있는데요. 이제 포시마크가 큽니다. 월간 1840만 명이 방문을 하는 그런 이 미국의 1위 패션 특화 커머스 플랫폼이 되겠고요. 이걸 가지고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에서 성공한 상품과 AI 추천 기술을 접목을 해서 네이버의 해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진율 하락에 대한 그런 걱정 때문에 떨어진 이런 상황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봤습니다. 네, 다음은 2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 BM입니다. 하이투자증권 매수 의견 유지 1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제목은 하이니켈 양극재가 대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선은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법안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길었는데 줄이면 이겁니다. 미중 전기차 패권 싸움과 그리고 미국이 지금 러시아의 원자재 압박을 이겨내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현지화가 필수인데 에코프로 BM은 현지화를 지금 할 계획이다라는 거죠. 2026년까지 북미에 18만 톤 규모의 생산 캐파를 증설한다는 계획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좀 잡고 있고요. 3분기 시장 실적과 관련해서는 호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279%, 네, 어마어마하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35% 호실적을 전망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주력 고객사들의 양극재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가격 상승 효과가 겹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자체는 유지는 하는데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매크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두 가지 들면서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전반적으로 낮춰진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택배회사 CJ대한통운입니다. 대신증권이고요. 매수 의견 유지 16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성장 동력에 대한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3분기 실적을 안 좋게 봅니다. 전망치 대비해서 13%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3분기 택배 처리량이 예상을 하회했고, 그리고 성과급 비용이 회계 처리의 변경으로 인해서 부담이 되고 있고, 그리고 택배 간선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부분의 성장이 둔화된다는 점을 4가지 악재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쿠팡이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서 지금 CJ대한통운보다 밑에 있는 세컨드 티어급의 한진, 그리고 롯데택배 이런 쪽에서의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도 CJ대한통운의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그런 재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분기 실적 부진, 그리고 택배 부분의 성장이 약하다라는 부분을 들면서 목표 주가를 3만 원 낮춘 13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제철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매수 의견 유지 58,000원에서 54,000원으로 역시 낮췄습니다. 제품 가격, 실적 모두 다 저점을 확인했다. 이제 바닥이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별도 기준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3,77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좀 부진하게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시중 제품 가격이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심리가 덩달아 약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악재로 들고 있고,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계속 오는 날이 다수 발생을 하게 되면서
봉형광류에 대한 수요가 부진해지고 이로 인해서 철 스크랩 가격이 떨어지면서 철근 판매가 줄고 결국에 수요 업체들의 구매 감소로 연결되는 이 악순환 사이클이 악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업황에 대한 전망도 하고 있는데요. 환경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8월에서 9월 중국의 내수 철강 제품 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점은 이제 멈출 거로 보고 있고요. 호주의 연료탕이 반등하고 국내 열연 유통 가격 역시 반등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평가되는 구간이다라고 현대제철을 평가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동사의 낮은 가치에 대한 재고를 좀 하면서 주주 가치 회복을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IE 테크놀로지 체크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매수 의견 유지 12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제목은 확실한 실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악재가 계속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3분기 실적 부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호재로는 개설적인 성수기에 접어들고 글로벌 업체들의 신차가 출시되면서 모멘텀은 있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 내에서 전력 비용이 늘어납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도 벌써 50%나 늘어난 그런 상황이라서 뭘 만들려고 하면은 제조 원가가 계속해서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봉쇄 조치도 연장되게 되면서 IT 수요에 대한 출하가 제한적인 것도 또 하나의 악재입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을 위해서 봐야 될 부분들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분리막 부분에 대한 뚜렷한 수익성이 개선되는지 그리고 신사업 부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지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역시 앞서 내용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과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가치를 낮추게 되면서 목표 주가도 같이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닝 리포트였습니다.